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중학교 1학년 수학 개정교육과정 미래행 교과서고요. 저 염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5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 4단원에 대한 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단원 마무리의 문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먼저 꼭 풀고 오셔야 좀 도움이 되십니다. 혹시나 다 안 푸시고 들어오신 분들은요, 틀려도 괜찮고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 한 번씩 좀 건드려 보시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풀었던 전제하에 전 바로 시작할 거고요. 네, 교과서 노는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네, 135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필평면 위에 점의 좌표도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오늘 눈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보시면요. 지금 x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y좌표가 지금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4,2가 맞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지금 b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점 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y축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x좌표가 0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y좌표가 얼마? 3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3,0이 아니라 0,3으로 고쳐내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굳이 표시해보자면 3,0의 경우에는 여기 x축 위의 점이라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지금 c가 지금 2,2인데요. 한번 표시해보시면 여기 x좌표가 2고요. y좌표도 지금 2인 것을 알 수 있죠.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점 D를 지금 보겠습니다. 점 D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의 경우에도 지금 맞는 설명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지금 여기 점 2인데요. 점 2가 지금 X좌표가 여기 3에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Y좌표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 위치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1 맞겠죠. 네, 정답 선택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제3 사분면 위에 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분면 개념 배웠었는데요. 자, 어떤 점이 제3 사분면 위에 있다? 그럼 특징이 뭐였죠? 그쵸. 특징은 뭐냐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모두 음수였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된 거였죠. 그럼 쭉 보시면 정답은 그쵸. 4번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1하고 2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어디 위에 점이다? 그쵸. 제 1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0, -4인데요. 지금 얘는 x좌표가 0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디 위에 점이다? 사분면에 있지 않고, 그쵸. 얘는 y축 위에 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5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7은 음수이고요. 5가 지금 양수입니다. 자,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이 점은 그쵸. 제 2사분면 위의 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6,0인데요. 지금 보시면 y좌표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좌표가 0이라는 뜻은 그쵸. 얘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진 않고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2번 풀었고요. 이제 그럼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요.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원점을 지하는 직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무슨 관계이다? 그쵸. y는 x에 정비례한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정비례는 y는 ax꼴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반비례의 경우에는 y는 x분 a꼴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1번 보시면요. 지금 자, 일단은 관계식을 저는 y는 ax로 하겠습니다. 요때 a는 0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목표는 뭐다? 요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래프가 지나는 점 몇 콤마 몇인가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4,2죠. 요 점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즉 여기에다가 x는 얼마 대입한다? x는 마이너스 4하고요. y는 2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4a가 2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요 구한 a 값을 다시 요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은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원점은 지나지 않고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무슨 관계이다? y는 x에 반비례하는 관계죠. 자, 그럼 오늘 반비례 관계식은 뭐였냐면 y는 x분의 a인데요. 지금 위에서 a를 썼어가지고요. 저는 y는 x분의 b라고 두겠습니다. b는 0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오늘 뭘 대입하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3,5를 지나고 있죠? 그럼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x는 3하고 y는 5를 대입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여기 3분의 b가 5가 돼가지고 결국 b가 15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관계식은 뭐다? y는 x분의 15예요 라고 답을 처리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봐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료수를 마시는데 걸린 시간과 남은 음료수 양 사이 관계를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세 학생의 상황이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찾아서 한번 선을 연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은수 상황을 보시면요. 목이 말라서 쉬지 않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y가 의미하는 것을 다시 볼까요? 지금 y가 의미하는 것이요. 남은 음료수의 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마시는 순간 y는 어떻게 나 y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수는 쉬지 않고 다 마셨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다? y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쵸? 다 마시는 0일 때까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그래프다? 그죠? 은수는 니은하고 연결 지으시면 되는 거겠죠. 되었죠? 자, 서진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진이 걸 보시면요. 음료수를 마시다가 전화를 받고 다시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맨 먼저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에 맨 먼저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전화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전화 받았다는 뜻은 음료수를 마시지는 않았던 거죠. 그쵸? 결국에는 감소했다가 일정 시간 동안은 일정했겠죠. y값이 안 바뀌고 그 다음 다시 마신 거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일정했다가 내려가는 그래프 어떤 거죠? 그쵸? 디귿하고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하선이 보겠습니다. 자, 하선이 보시면요. 뚜껑을 따지 못해서 음료수를 마시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음료수를 마시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는 감소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감소할 수 없다. 즉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결국에는 기억하고 연결해 주시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3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좀 보시면요. 정비례 관계 그래프니까 결국에는 직선 모양이 되는 것이고 원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쵸?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 직선이다. 맞는 설명 되겠죠? 자, 니은입니다. 원점 지난다. 맞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지난다 되어 있는데요. 얘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요. 즉, y는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여가지고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y 값은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자, 니을 가볼게요. 자,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례 관계 그래프 잠깐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자, y는 ax랑 관계식이 있을 때 크게 우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a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a가 음수일 수 있었죠. 그쵸? 자, a가 즉 x의 개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딜 지나는 거였다? 제1사분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사분면 지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제2사분면하고 그 다음에 제4사분면을 지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개수가 2분의 3 양수입니다. 따라서 요 경우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고쳐보자면 여기 제2사분면이나 제1사분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4사분면이 아니라 제3사분면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관계 그래프가의 두 점을 지날 때요, A와 B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뭐 어떻게 하자? 거꾸로 그 식에다가 대입하는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 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A도 구하고 지금 B도 구하는 건데요. 먼저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식을 보시면 y는 ax거든요. 그러면 x하고 y만 알고 있으면 a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x, y 다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먼저 y는 ax에다가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6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고요. 여기 6이 되겠죠. 결국 a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6x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지금 a 값을 구했습니다. 됐죠? 자, 2단계 가보겠습니다. 자, 2단 뭐 하는 거죠? b 값을 구할 건데 그래프 어디에 지난다? 2, b.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b 값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국 y는 마이너스 6x에다가 x는 2를 대입하는 거고요. y는 b를 대입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b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여가지고 마이너스 12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라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수 x와 y에 대하여 y가 x에 반비례할 때요, 다음 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 속에 힌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y가 x에 반비례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반비례의 특징은 뭐였죠? 그쵸. 일단 y는 x분의 a라는 특징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가 나온 이유는 뭐였다? 그쵸. x하고 y를 곱한 것이 항상 일정했어요. 결국에는 x, y 곱한 것이 결국 a라고 일정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결국 이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나 네 번째 거나 항상 곱한 것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자, 곱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3은 여기 9죠. 그러면 다 여기도 9 나와야 되고요. 얘도 9고 얘도 9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랑 뭐 곱해야 9가 나오죠? 그쵸, 마이너스 9. 세 번째 거는요, 3을 곱하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 채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 굳이 더 말해보자면 이 관계식은 뭘까요? 그쵸, xy의 곱이 지금 얼마 일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9로 일정한 거니까 결국 y는 x분의 마이너스 9, 뭐 마이너스 x분의 9 이렇게 관계식까지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냥 7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푼 문제는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풀 문제가 이제 나머지 문제 6문제 남았는데요. 8, 9, 10, 11, 12, 13번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 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다음 시간 문제들은요, 반드시 꼭 연습을 해오셔야만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거 미리 안 푸신 분들은요, 꼭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풀어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2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